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 현장 멘토링 또 현장 교육 제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장 멘토링과 현장 교육을 현재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서 연기가 되기 직접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기 전까지는 그 이론 수업을 좀 하도록 우리가 현장 교육과 또 현장 멘토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청소년 그 멘토링과 또 교육의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그 조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 시간에 3주째 같이 나눠낼 내용들은 이 또래 조정 프로그램들인데요. 또래 조정 내지는 또래 회복적 또래 조정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또래 조정이라는 것은 실은 학교 내에 여러 가지 갈등과 폭력이 있을 때에 주로 외부의 전문가나 상담자들이 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 자신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구조로 현재까지 지금 흘러왔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주적이고 또 자치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 역량을 키우는데 지금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학교가 광주교육청의 전반적인 방향을 보면 어떻게 하면은 자치 능력을 키울까?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수업이라든지 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광주의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그 매점 운영을 우리 학생에게 맡겨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경영을 해보는, 그리고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숭의중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학생의 자치실이 있거든요. 그 자치적으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현재 청소년 현장 멘토링이나 현장 교육의 핵심적인 어떤 방향이 멘토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지식을 우리 학생들한테 주입시키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장 멘토링이나 아니면 씨앗학교나 청소년 화이트놀이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자치적이고 자주적으로 자기 인생이 자기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봉사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씨앗학교나 내지는 청소년 화이트놀이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떤 갈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갈등 관리나 또는 또래 상담이라든지 여러 개 표현할 수 있는데 갈등을 잘 해결하고 나와 너 사이 또 너와 너 사이에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또래 조정이라는 것들이 현재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현재 청소년 화해 놀이터에서는 그것을 화해 지원인을 양성해서 청소년 화해 놀이터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청소년 화해 놀이터 사업뿐만 아니라 씨앗학교나든지 내지는 어떤 학교에서든지 내지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신대원의 우리 전사님과 같은 경우도 학교 우리 초중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그 가르치게 되실 건데요. 또 계시고 가르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평화적으로 잘 조정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그 공동체가 평화롭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또래 조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역량을 여러분들이 향상시키신다 그러면 또 우리 이제 하신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좋은 멘토 또 청소년 현장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개할 또래 조정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굉장히 잘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조정의 방법은 실은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과 민간의 갈등, 민간과 민간의 갈등, 또 사회적 갈등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구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것이 이 또래에 미치다라는 경기도 부천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에서 나온 또래에 미치다라는 이 책이 작년에 발간이 됐는데 만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갈등을 잘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래 조정을 이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거에 대해서 실천했던 분들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절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또래에 미치다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조정에 관련된 특별히 또래 조정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세대 모델, 2세대 모델, 3세대 모델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저 1세대 모델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지금 3세대 모델까지 났는데 이 회복적인 서클을 대상으로 한 모델이 이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목차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 책을 만드실 때 이쪽에 부천에 있는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교육장님 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좀 인사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래 조정이라는 거 어느 때 또 어떤 순서로 또래 조정자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지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간에 이제 했던 사람들의 사례에 대해서 요 사례는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 되면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래 조정의 과정이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 여기 소개사에 잠깐 우리 저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신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도 처음에는 실은 이것이 과연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가 굉장히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는데 또래 조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한다는 말,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도 되었고, 그런데 전학과 자퇴를 이야기하던 학생이 학교에서 적응하고 심지어 모범적으로 변하는 모습 속에서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고, 이 또래 조정 안에 치유의 힘, 갈등을 전환시키고 또 관계성을 회복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이거 하는데 지도교사와 또래 조정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또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뤄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자치 역량으로 이뤄내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의 자치 역량으로 이뤄내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학교는 이렇게 작은 힘들이 모여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이 교장 선생님은 이 인사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아마 실시를 하면서 했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 자, 그러면 또래 조정은 어느 때 하는지 만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노래가 이 앞에 이제 이 문구가 있는데 한번 여기 보면요. 자, 힘든 일이 자꾸 겹쳐서 뭐가 힘든지도 모를 때, 요즘은 어떠냐는 흔한 안부에 눈물이 툭 터질 때, 내일 아침이 오면 다시 웃을 수 있게 오늘까지만 울어요. 어떤 기분인지 다 알아. 지치고 힘든 그댈 다시 안아줘. 이 노래를 들어요. 케이시의 이 노래를 들어요 중에서 이렇게 앞에 서문에 썼나요? 굉장히 좀 나름대로 감동적인 내용 같습니다. 자, 또래 조정 어느 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친구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내지는 학급에서 친했던 친구와 다툰 후에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뭐 이런 경우에 또래 조정자를 양성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래 조정자를 양성해서 또래 조정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에 이제 현장 학습할 때 다닐 친구가 없어요. 뭐 이런 경우.
학급에서 체육대회 때 반티를 만들지 않은데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등등.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학습 같은 데에서 어떤 친구는 과제를 피하고 어떤 친구는 과도한 부담을 준 경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미안해서 까먹고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해봐라 하면서 모든 학습 때 한 아이들한테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비단 뭐 초중고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이랬을 때 또래 중주 조정의 순서를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순서를 보면 또래 조정은 첫째 이렇게 갈등이 있는 당사자를 불러서 환영 및 규칙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규칙을 정하고 시작을 할게요. 서로 존중하고 경청해 줄 것, 또 서로를 경어를 사용해 줄 것, 또 이런 규칙이 있어요. 모두가 동의하는 약속을 정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영 및 규칙 설명을 하면서 서로 이제 여기에 조정을 하면서 규칙을 정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이런 규칙 외에도 당사자들이 오늘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좀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내지는 우리가 이제 서로 욕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내지는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그러지 말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것도 규칙도 그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물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환영 및 규칙이 설명이 해서 동의가 다 끝나면 상호 이해를 돕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공평하게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쪽 A 쪽에도 충분히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어떻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또 느낌이 어떻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3단계에서는 진심이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바라는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이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첫째, 두 번째에서는 서로 상의 입장에 그때 그 일로 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서로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그때 그 일이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단계에서는 이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데요. 지금부터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까? 하면서 어떤 뭐 하는데 이때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고 친하게 지내기보다 하루에 한 번 친하게 지내기보다 하루에 한 번씩 웃어주기 뭐 이런 약속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약속을 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에서는 격려와 마무리를 하는데요. 어려운 자리임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서로가 원하면 사후 모임을 정할 수 있고 사후 모임에서는 본 모임에서 약속한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순서는 우리가 이제 갈등이 이제 있으면은 일단은 갈등 당사자가 이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해 지원인들이 접수된 사항을 보고 화해 지원인 회의를 통해서 이번 화해 지원인은 누가 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화해 지원인 한 3명 정도가 갈등의 당사자를 사전에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갈등을 다루는 것이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너는 어떤 결과가 이제 그 결과를 봤으면 좋겠냐 물어보고 이러한 갈등에 누가 이 대화에 왔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늘 화해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한 다음에 이러한 절차로 하는데 참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참여하겠다 그러면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물어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전에 다 개별적으로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립적으로 물어보고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당신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화해 조정의 절차가 있는데 참여할 것인지 그래서 이 화해 조정 또래 조정이나 화해 지원 활동들은 모두 다의 자발적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두 사람이 모여지면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이 본 모임을 갖게 됩니다. 환영 및 규칙을 설명하고 규칙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아예 자기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비밀을 지키고
내가 이야기할 때는 누가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한 다음에 들은 사람은 무엇을 들었는지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정합니다. 이 외에도 오늘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물어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화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허락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상호 이해를 돕는 단계에서는 질문이 그러면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누가 무엇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들은 사람은 들은 것을 되돌려준 방식으로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진심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상호 이해와 서로 진심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행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이때는 제가 아까도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거나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 안건이 나오면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합의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보통 2단계에서 4단계까지가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짧은 말이라도. 그리고 마지막에 격려와 마무리하는 순서를 거칩니다. 그러면 또래 조정자가 필요한 마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청년 멘토로서 또는 청년 멘토 또 청년 교육자로서 청소년을 다할 때도 이렇게 평화 화해 조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마음인데요. 필요한 마음은 첫째는 자율입니다. 모두 이것은 나는 조정 참가자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어요. 믿으면서 자율적, 강요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하도록. 그래서 둘 사이에 아무로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하기 싫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래 조정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원칙, 그들이 해결할 수 힘이 있다는 믿음, 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존중입니다. 당사자들의 다른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고 옳고 그른 답은 없으며 다른 관점이 있을 뿐이다 하는 생각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등등등 해서 자율과 존중. 또래 조정자는 자율과 존중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나는 당사자들이 새로운 생각을 나누고 위기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로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중립적인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사자 중 누군가의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으로 당사자들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나는 조정자에게 나온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고 비밀을 지킨다. 난 당사자와 관련한 범죄 행위, 폭행, 위험 등 사안이라든지 조정자로서 나의 안전에 대해 걱정되는 사안의 경우 지도교사에게 알린다. 당신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해요.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만 빼고는요. 그래서 안전, 비밀 보장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래 조정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멘토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꿈과 비전과 또 자신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를 시켜주는 것이 청소년 그 어떤 교육이라든지 멘토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또래 조정 교육을 자꾸 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갈등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내지는 친구들을 사귀는 것에 좀 더 자신감을 생길 수 있고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모두의 생각을 모아서 만들어 최적의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스스로 약속한 합의 결과라 모두가 잘 지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다른 친구들을 회복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또래 조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멘토링의 핵심적인 것은 내가 이제 옛날처럼 그 아이들이 없는 것을 주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요즘의 교육적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드러내도록 해주는 거죠. 단순히 내가 없는 걸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드러내. 특별히 나와 다른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윈윈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그것이 제가 봐서는 이제 또래 조정 역량을 키워주고 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씨앗학교는 비전이나 정체성을 찾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 청소년 화해 놀이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만 하고 있는데, 실은 씨앗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스스로 다른 아이의 비전과 정체성을 가지면서 다른 아이들과 서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조종자가 되어서 다른 아이들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에는 이 또래 조정의 어떤 왜 언제 필요한지, 절차가 어떤지, 장점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잠깐 첫 교시 쉬고 2교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